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단원인 삼각함수의 개념들을 좀 키워드별로 짤막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삼각함수 단원에서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일단 특수각의 삼각비가 있었죠. 특수각의 삼각비. 어떤 거냐면 이제 삼각비라는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사인 30도 30도 이런 표현도 우리 많이 썼었지만 이제 삼각함수 고2 수학 1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30도라는 표현보다는 6분의 파이 하게 돼서 호도법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실제 우리 각도 개념을 사용한다면 45도를 뜻하죠.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60도죠. 자, 기억이 안 나면 파이에다가 180도를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인 30도, 45도, 60도 이렇게 30도, 45도, 60도를 이제 특수각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치? 특수각에 대한 각각의 값들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쵸? 자, 한번 해볼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는 그럼 어떻게 되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45도 2분의 루트 2고 2분의 1 이런 식으로 코사인은 값이 하나씩 작아지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지? 사인은 뭔가 좀 쌓아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분자가 하나씩 커지죠.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4. 근데 코사인은 그 반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이렇게 하나씩 작아지죠.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는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30도는 교재별로 다른데 뭐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와 있는 교재들도 많아. 하지만 문제를 풀 때 더 유리한 것은 루트 3분의 1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유리합니다. 어차피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 똑같은데 루트 3분의 1로 외웠을 때 더 유용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다음 탄젠트 45도는 1이었죠. 탄젠트 60도는 루트 3 해서 이렇게 특수각의 삼각비가 있었죠.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삼각함수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간의 관계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자주 써먹는 내용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었죠.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항상 그 값이 1로 일정하다라는 거. 이런 거 많이 이용했었죠. 중요한 것은 여기 각이 일치할 때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뭐 사인 제곱 45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45도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식, 사인에 대한 2차식이나 코사인에 대한 2차식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2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게 있을 때 여기서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는 이제 사인 제곱 세타 우변으로 넘기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하나로 줄여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공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다. 공식을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탄젠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탄젠트라는 것은 같다. 누구랑 같냐면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산타클로스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지? 그런 것까지 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지? 쓸데없고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암기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삼각함수의 정의. 자, 우선은 이런 걸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이 있고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작도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작도합니다. 그때 어떠한 각을 설정을 해요. 각을 설정을 하면 우리가 동경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쌤이 이러한 둔각 얘를 이제 세타로 설정을 한다면 그 각을 나타내는 이 선분 우리가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죠? 그 각을 뭐라고 해야 돼? 각의 끝 부분을 나타내는 이 선분은 우리는 이름을 동경이다 이렇게 애칭을 뒀었잖아. 그치? 동경. 그치? 그리고 뭐 동경이 이루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푸는데 알아야 되는 것만 쌤이 설명을 하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 생략을 하고 필요한 것만 얘기를 좀 하면 동경이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길이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랑 같으니까 r이겠죠. 그때 우리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 그 각에 대한 사인 값, 그리고 코사인, 탄젠트를 각각 정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였죠.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정의한다. 이게 뭐야? 삼각함수의 정의였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 고3 7월 모의고사에 이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9월 16일에 볼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모평에서도 시험 범위 자체가 수학 원이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9월 모평에도 그 삼각함수 파트 문제가 약 6문항 정도가 출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범위가 수학 원에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6문항 안에 들어갈 만한 녀석이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인의 정의 r분의 y 이런 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암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이런 방법이 있었죠.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r이고 xy 이 두 변의 길이 xy인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여기서 사인 세타를 직접 구해보면 된다고 했었어. 사인 세타는 뭐죠? 요렇게 구하잖아 우리 그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쌤은 이렇게 사인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 쌤은. 그럼 이제 r분의 y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C자를 그리면 되는 거니까 R분의 X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겠죠. 여기 탄젠트에 대해서 T를 그려주면 이렇게 돼. 그지?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의 정의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겠죠? 여기에서 요 R이라는 건 좀 부연 설명 조금만 하면 뭐 동경의 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좀 내용 지우고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삼각함수에 여러분들을 이제 내신 시험 때 계속 괴롭혔던 그래프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뭐 사인의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뭐 메롱 모양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탄젠트 그래프, r이랑 줌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줘야 하는 부분, 즉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삼각함수를 주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또는 주기를 구하는 문제 또는 삼각함수 그 자체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왔고 이따 기출을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y는 sin x의 그래프부터 보도록 하죠. 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더라? 물결 모양이었어. 그치? 물결 모양. 이런 물결 모양의 그래프가 사인 x, 사인 그래프의 개형이다.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2파이다 라는 거 기억이 나죠. 그쵸? 주기가 2파인 물결표 모양을 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물결 한 번이 끝났을 때 요 점의 좌표가 2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기는 원점이니까 0과 2파이의 중간 이 점의 좌표는 파이일 것이고요. 0과 파이의 중간 여기는 2분의 파이일 것이고요. 여기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인 함수의 최대값은 몇이죠? 최대값 이제 보니까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을 가질 텐데 최대값은 1이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그쵸? 최소값은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 가질 텐데 그때 y값이 최소값이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럼 이제 최대 최소 됐고 그지? 주기도 뭐 2파인 거 알겠고 대칭성은 그럼 뭐냐?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는 대부분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쌤이 y 이퀄 아니다. 너무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자, 이렇게 쌤이 x축에 평행한 파란 직선을 그었어요. 그때 이 파란 직선이 사인 그래프와 만나는 점, 요 점의 x좌표가 뭐 6분의 파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게 6분의 파이면은 이 간격이 지금 6분의 파이인 거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로 만나는 점, 이 점의 x좌표를 만약에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파이에서 그지? 요 간격이 일치한다 라는 거 우리 배웠었죠? 자, 쌤이 빨간색으로 다시 칠해줄게. 어느 부분 기억나지?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서로 같다. 왜? 사인 함수는 모든 삼각함수가 그렇지만 다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요 간격이 대칭이다.
그래서 하트 요 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다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온 거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서 우리가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x좌표를 구하는 이게 삼각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내용이었죠. 기억이 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도 봐야겠죠. 자, 코사인 x 같은 경우에 그래프 개형이 메롱 모양이라고 했었죠, 그쵸? 메롱 모양. 아이고, 그래프가 좀 찌그러졌네. 자, 메롱 모양이고 여전히 주기는 2파이로 동일하죠. 사인과 동일하다, 그치?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0과 2파이의 중간 여기에 좌표는 파이일 거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0과 파이의 센터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세부 좌표를 구해줄 수가 있다, 그치? 코사인 함수도 그래 주기를 뭐 굳이 이렇게 써보자면 주기 여전히 2파이고요. 최대값은 얼마였죠? 코사인도 최대값이 1이었어, 그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럼 코사인도 역시 사인에서처럼 여전히 얘도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뭐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선분을 그었을 때 자, 이 만나는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칭성 때문에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서로 같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좌표, 뭐 요 점의 좌표나 요 점의 좌표를 유도해낼 수가 있었죠. 그쵸? 그게 이제 코사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탄젠트. 조금 이제 우선순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탄젠트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탄젠트 그래프의 개형은 일단 이 녀석은 유일하게 주기가 파이입니다. 얘는 2파이가 아니야. 그치? 얘는 주기가 파이고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생겼었냐면 자, 원점에서 자, 2분의 파이까지 이게 함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형태를 가졌었고 그래프 개형은 주기가 파이인 R이랑 춤을 춘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의 간격이 딱 파이죠. 그 주기가 파이인 R이랑 춤. 자, 이러한 그래프 개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기억이 나죠?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점근선이 있다라는 것과 주기가 파이, 얘만 좀 주기가 파이라서 다르다. 그런 것만 좀 인지를 하면 되겠어요. 시험에는 거의 90%의 확률로 4사인 아니면 코사인 출제가 될 겁니다. 네, 탄젠트 출제 내용이 많이 없어서. 자,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응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응용. 무슨 말이냐? 응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반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일반형이 뭡니까, 선생님? 이런 겁니다. y는 자, 그냥 얌전하게 sin x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sin 3sin 2x 플러스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함수는 맞아 사인이 본체니까 그치? 근데 좀 굉장히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놓고선 요놈의 이 삼각함수의 주기를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해서 뭐 전부 더해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모의고사 이제 3점 정도의 문제 또는 조금 이제 배점이 높은 4점까지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었느냐? 사인이 본체잖아. 일단 본체를 확인을 하고, 그지? 사인은 원래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주기는 2파이예요. 그쵸? 여기 주기가 2파인데, 자, 지금 주기가 변했어요. 이 녀석은. 주기에 영향을 주는 친구는 누구라고 했냐면, 바로 x의 개수 2. 얘만 주기에 영향을 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주기 2는, 자, 바뀐 이 삼각함수의 주기 2는 원래 주기 2파이에다가 x의 개수 2죠? x의 개수에 뭐를 곱한다? 역수를 곱해서 구한다. 2의 역수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2분의 1하고 2 약분되니까 주기는 파이입니다. 이 녀석은. 이해되겠죠? 쌤 여기 뒤에 있는 2분의 파이는 뭡니까? 이 녀석은 주기엔 영향을 주지 않고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x축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 사인 그래프니까 물결인데 얘를 이렇게 x축으로 이동을 시키더라도 주기는 어차피 똑같잖아. 그치? 주기는 이만큼의 간격이 주기인데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가 주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것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사인 함수의 원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근데 거기 앞에다 뭘 곱했어요, 지금? 3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함수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 3배를 했어. 그럼 최대값 3배가 되겠죠.
최소값도 3배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 줄 알았는데 자, 우변 전체에 1을 더해놨어. 그치? 이해됩니까? 우변 전체에 1을 더했다는 것은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다. 즉, 그래프가 1만큼 올라갔다는 걸 뜻하죠.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최대값이 3이었는데 1만큼 올라가서 4. 최소값 마이너스 3이었는데 1만큼 올라가서 마이너스 2.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함수의 최대값은 4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했었습니다. 이해되겠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또 음수가 나오면 음수 울렁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음수도 하나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음수도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보겠어요. 자, 이렇게 주고선 이 녀석의 주기를 뭐 a 파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최대값, 최소값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주기를 구하는 방법. 일단 본체가 코사인이니까 원래 주기는 2파이였어요. 그쵸? 그런데 x의 개수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그러면 자, 변한 이 삼각함수의 주기는 원래 주기 2파이에다가 뭐를 곱해? x의 개수의 역수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역수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죠. 근데 생각해봐. 주기가 음수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주기라는 거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내가 뭐 3일에 한번 운동을 한다. 이게 주기잖아, 그치? 주기는 반드시 양수값을 가져야 되는데 주기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다? 그럼 나는 마이너스 3일에 한번 운동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어? 지금 x의 개수가 음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x의 개수에 절대값을 붙입니다. 마이너스 3에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돼? 3이죠? 그거의 역수를 곱해주는 걸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 그래서 3의 역수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랑 2분의 파이 곱하면 주기는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코사인 함수는 원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사인이랑 똑같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 몇 배를 했어? 마이너스 2배를 했네. 그럼 최대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최소값은 2가 되겠다. 근데 써놓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최대값이 왜 최소값보다 더 작냐? 세상에 이거 무슨 일이지?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마이너스 2. 아까랑 다르게 여긴 아까 양수였는데 그지? 여긴 음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역시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럼 2가 되죠. 원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럼 2를 곱해서 최대값 2가 되고 최소값에도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자 주의해야죠. 맨 뒤에 보면은 우변 전체에 마이너스 1을 더했다. 즉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메론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가 있었는데 1만큼 내려갔다는 얘기니까 그치? 최대값도 1 내려가서 1, 최소값도 1 빼서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아줄 수가 있었죠. 이해가 되겠죠? 이게 삼각함수의 일반형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지우고 자, 마지막 개념 우리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자, 조금 띄어서 자,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항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뭐 좀 까다로운 4점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항 번호가 뭐 19번, 20번 이렇게 나왔다. 그럼 사실 이것은 조금 어느 정도 좀 체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야.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 말고 좀 쉬운 4점짜리 내지는 3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공식만 알면 사인 공식이나 코사인 법칙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게끔 자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네. 사인 법칙 먼저 보겠습니다. 사인 법칙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였냐면 자, 서로 마주보는 각과 변이 주어졌을 때 사인 법칙을 사용합니다.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지알로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라지 A가 마주보는 요 변을 우리는 스몰 a로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스몰 b, 여기는 스몰 c가 되겠죠. 자, 그럼 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였냐면 주어진 각, 예를 들어서 각 A라고 한다면 주어진 각에 대한 사인 값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뭐랑 같다? 사인 뭐랑 같다? 소리 2배 라지알과 같다라는 것이 우리 사인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각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각 B에 대한 사인 값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스몰 b는 얘도 뭐다? 2배 라지알로 일정하다라는 것이 사인 법칙입니다. C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인 C분의 C는 2배 라지알이다. 이게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한 공식입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세 변과 한 각 사이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볼 수가 있다. 자,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일단 이것도 역시 삼각형에서 사용하는 건데 조그맣게 그려 놓겠습니다. 스몰 a, 스몰 b, 스몰 c. 자, 코사인 법칙. 이름이 코사인 법칙이니까 어떻게 시작해? 코사인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코사인하고 여기에는 누가 와야 돼? 각이 와야 돼. 그치? 이상한 거 오면 안 되잖아. 온도 이런 거 오는 거 아니잖아. 그치? 각이 와야 돼. 각. 그래서 각을 봤더니 각은 우리가 대문자로 표기한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코사인 B라고 해볼까? 자, 코사인 법칙. 코사인 B는 쌤이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분모만 완성하면 쉬워요. 분모는 뭐냐면 2배에 이웃한 두 변이라고 했습니다. 이웃한 두 변. 누구랑? 각 B랑 이웃한 두 변. 그게 누구야? 스몰 a랑 스몰 c죠. 그쵸? 스몰 a랑 스몰 c. 그치? 사실은 이 B랑 다른 알파벳 두 개가 온다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치? 스몰 a, 스몰 c. 그 다음에 분자는 뭐죠? 분자는 쉬워.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 하고 빼기 마지막엔 빼기 그치? 하고 나머지 한 놈 누구야? B가 남았잖아. B의 제곱을 빼준다. 이게 코사인 법칙 기본 공식이었죠. 이제 우리가 공략하는 문제들은 이 공식, 사인 법칙 공식과 코사인 법칙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공략을 할 거야. 그 이상은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그건 이제 킬러 문항 쪽으로 이제 작년도 이제 수능 예시 문항 21번처럼 작년도가 아니죠. 올해 나온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좀 쌤이 과감하게 제외를 했고 우리가 풀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일단은 요 공식만 좀 자유자재로 좀 쓸 수 있게 자연스럽게 좀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몇 번 해두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각함수 개념 정리 이쯤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